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앞, 눈길을 끄는 고급 스포츠카 앞에서 한 여성이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호텔에다가 전화해서 여기 연결시켜달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사기꾼 살고 있는데 전 돈 받아왔으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여기 호텔 구역 도착해 난감하거든요. 직원은 더 이상 상대하기 곤란하다는 듯 여성을 문제 손님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 호텔에는 누가 머물고 있길래 여성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예, 오늘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줄 알았다가 한 남성한테 완전히 발목 잡혀 있다는 제보인데요. 첫 만남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 제보자가 2019년 기준으로 30대이긴 한데 외국에 좀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던 상황이고요. 조금 외롭고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트 앱을 좀 가입을 했고요. 예. 그 후에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부터 My name is James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제임스. 예. 나이가 이제 41살 정도인데 본인도 미국에 갔다가 이민을 했고 자기 말로는 뉴욕 출신 작곡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뭐 피해자 여성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특히 뭐 이 제임스가 타고 다닌 차가 007 영화에서 예. 그 제임스 본드가 모는 아주 유명한 비싼 슈퍼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 때문에 금세 공감대가 형성됐고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007이 타는 그 에스턴 마틴이죠, 그 차. 스케일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고급 슈퍼카를 몰고 회장님들이 주로 산다는 평창동 고급 주택가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한 고급 주택을 딱 가리키면서 내 집이야 라고 소개를 했지만 현재 인테리어 때문에 공사 중이어서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대신 자신이 살던 집이라면서 보여준 사진에는 고가의 피아노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담겨 있어서 얼핏 보기엔 상당한 재력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집이 공사 중이라 조리 시설이 있는 고급 호텔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요리 솜씨도 엄청 좋았대요. 근데 이 제임스 말과 다른 행동이 점점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외국에서 막 귀국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합의금까지 달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 폭행까지 당하고 돌아오니까 결국 제보자가 믿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렇게 각종 이유로 건넨 돈이 쌓이고 쌓여서 무려 1억 5,2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필 그 고급집, 평창동 집, 하필 또 그때 인테리어야. 그래서 못 가. 그리고 또 돈도 빌려가. 뭔가 느낌 오시죠?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돈이 많은데 금방 주겠지라 됐다가 이제 점점 미뤄졌거든요. 돈을 준다는 날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잠 못 자고 안절부절 있다가 안 잡으면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 나이를 정말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고 사실 이름도 자기가 제임스라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이제 형사한테 간 거예요. 근데 형사가 물어보는데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뭔가 다급해 보이고 돈을 이만큼 빌려줬다고 하니까 조금 수상하시긴 하셨나 봐요. 제임스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이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보자분도 이제 이거 사기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지금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가 염치도 없는 게 피해자분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그래서는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작곡을 전공했다는 것도 다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너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 라고 예. 물어보니 이 제임스가 하는 말이 나 사실 해외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이태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어를 그냥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까지 속였어요. 맨 처음에 41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성의 신분증 출생연도 앞자리를 보니까 6이 떡하니 있는 거죠. 즉
60년생, 60년대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이도 거의 환갑에 가까운 50대 남성이었다 그래요. 이태원에서 배운 영어 솜씨로 제임스를 연기한 건데 심지어 환갑을 앞에 둔 50대. 이거 왠지 선수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이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한 사연이잖아요. 예.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법한 사연인데 맞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제보자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난 건데 사기 전과만 5범. 아이고. 사기 전과만 5범인데 이게 본인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자신은 이제 해외에서 자랐고 뭐 클래식 음악가다, 음악 쪽으로 음악가를 사칭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여성들의 돈을 편취했는데 이 남성 이름도 제임스라고 했지만 제임스 때로는 제이슨,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그때 달라요. 여러 가지 가명을 쓰면서 여성들에게 돈을 빌린 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여성에게 빌려서 갚으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까 막 고소하잖아요. 그럼 다른 여성한테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전 여자친구한테 협박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주면서 고소 취소를 했는데 이 남성은 제보자 등 다른 피해자들에 의한 고소로 인해서 지금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 이 제보자, 이 제임스, 자칭 제임스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별이 5개? 자, 전과 5범이어서가 아닙니다.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다시 연락이 온 게 2023년. 얘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왜냐면 저한테 줄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 게 뭔데? 이랬더니 바보, 알면서 막 이렇게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정말 돈 받을 수 있나?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 주소를 준 데를 갔어요. 근데 지금 그 호텔은요, 얘가 저한테 와서 자랑하면서 호텔 객실 2개를 보여줬어요. 와, 세상에. 별이 5개, 이게 5성급 호텔. 그렇죠. 5성급 호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와우. 남성이 출소한 뒤인 2023년에 제보자한테 먼저 연락해서 뭐 잘 지내? 뭐 줄 게 있으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려나 싶어서 5성급 호텔로 직접 찾아가셨대요. 근데 이 남성 돈을 갚기는커녕 호텔 객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원래 부자야. 또 시작한 거예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여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다.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기부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에 제보자 그런 거 상관없고 제발 내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잠적했대요. 근데 제보자 억울하잖아요. 계속 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남성이 너 때문에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뻔했다. 도와주려 했더니 염치가 없다라는 식의 막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찔리긴 했는지 내가 가진 전부다라면서 몇백만 원만 갚고 또다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남성이 연락해온 게 돈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사기를 치려고 시도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 말이죠. SNS에 방금 말씀드린 그 5성급 호텔 생활을 직접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기는 호텔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서 너무나 오래 살아서 한국 온 지 3년? 3년 다 안 됐어요. 2021년 9월 23일 왔으니까 3년 다 안 됐는데 친구를 못 사겠어요. 사람 만날 접점이 없어서. 아니, 저기 일반 숙박료만 해도요 상당할 텐데 그거 며칠 좀 그냥 일반 장급 여관 가서 자면 그냥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 생각에는 이 남성이 여전히 사기를 쳐서 마련한 돈으로 저렇게 호텔 투숙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방금 저 영상에서 남성이 스스로 본인이 2021년도 9월에 한국에 귀국했다라고 하는데 그 날짜는 본인이 출소한 날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기꾼, 낚싯감, 먹잇감을 낚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자칫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친구를 사귈 접점이어서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제보자가 법원에 이제 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값비싼 5성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안 받고 아예 그 방을 계속 비워둬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보증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허. 법원에 보증금 압류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호텔에서는 남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게 없다. 호텔비는 계좌이체로 1박씩 지급받는다는 거예요. 1박씩. 네. 도저히 답답해서 이 제보자가 이 남성 차량에 저렇게 화면과 같이 전단지를 붙이면서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호텔 직원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진도 호텔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남성 역시 취재에 응할 자신은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원장님한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왜 저러는 걸까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허언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가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막상 속은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를 어떻게든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